이어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요. 8일 만에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검찰도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 안에는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분석됐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을 때 이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위법한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가 다 섞여 있어서 계산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이 아예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당이득, 그러니까 주식 시세 조정으로 얻은 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이 부당이득 자체를 이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시세 조정 자체, 이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이 기간이 3년으로 길고 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이 전체를 시세 조정 때문이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식 거래에 대한 수익이 없었다 이 뜻이 아니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시세 조정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수익과 관련해 법원이 판단 불가하다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짚어보죠. 대통령실은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계산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분석을 의뢰한 건 2020년 9월이고요. 결과를 받은 거는 11월이라서 문재인 정부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23억 원의 이익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검찰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한 것은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죠. 네. 물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들이 2021년 12월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좌를 활용당해서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거냐 이런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오늘 그러면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수익은 얼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없고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 이렇게 김 여사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3억 원의 수익을 얻은 걸로 한국거래소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방조범들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 금액이 방조범들이 주식 거래 규모인데요. 방조범들 사이에서도 이 자신들과 같은 이 정도 금액도 기소하는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김 여사에 비하면 우리는 소액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네, 특히 JTBC가 보도한 BP 패밀리나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걸 우려한 2차 주포 김모 씨의 편지 그리고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수익의 30에서 40%를 약속했다는 진술 등 이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